1997년 12월 20일 도쿄도 미나토구 이타미 프로덕션이 위치한 아파트 아래서 투신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향년 64세, 직업 영화감독, 이름 이타미 주조. 경찰은 당시 일본의 언론 매체 플래시가 준비 중인 불륜 보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타미 주조가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그냥 종결냈습니다. 플래시의 불륜 보도 속 이타미 주조의 불륜 상대는 26세의 한 여성 회사원, 3년째 교제 중이었으며 이타미 주조가 그녀에게 현금 50만엔을 주었다는 내용 역시 첨부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타미 주조의 사무실 안 워드 프로그램에 유서 비슷한 것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문구,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이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타미 주조 본인이 일본 내에서 인정받는 레터링 디자이너인데다가 본인이 손글씨 자체에 큰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서를 필기가 아닌 워드 프로세서로 남겼다는 사실은 좀 크게 부자연스럽습니다. 둘째로 이타미 주조 본인이 플래시 기자로부터 일찍이 불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여자와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친구 사이이며 다음 작품에 여성 회사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취재차 만나고 있을 뿐이라며 의혹을 완전 부정했다는 거죠. 또 50만원에 대해서도 그녀의 이사를 돕기 위해 이사 비용을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애초에 이 플래시 기자에게 웃으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라고 여유있게 답한 그의 모습과 아내 미야모토 노부코가 그의 모든 작품에 출연했을 정도로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투신 자살을 택했다는 지점이 석연찮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타미 주조를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그의 친구인 오오시마 나기사 등은 경찰이 이타미 주조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단정한 뒤에도 불륜 보도 정도로 그 녀석은 자살하지 않는다 라며 그의 사인에 의혹을 강하게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로 보는 시선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 타살의 배후로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의 계열사 고토 구미의 리더 타다마사 고토가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문에 진지한 의혹 기사를 낸 사람은 바로 미국인 저널리스트이자 범죄 전문 작가인 제이크 아델스타인이죠. 그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야쿠자를 취재하며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보냈으며, 특히 그의 기사가 야마구치 구미에서 타다마사 고토를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역시 이타미 주조처럼 타다마사 고토와 엄청난 악연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이크 아델스타인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타미 주조가 살해당한 그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고토 구미 소속의 미쿤이라는 이름의 야쿠자와 다른 공범들이 이타미 주조를 건물 꼭대기로 데려가 이타미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아니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혹시 모르잖아,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지도. 그리고 나서 이타미 주조는 투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제이크 아델스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체 왜 야쿠자들은 이타미 주조를 죽인 것일까요? 사실 야쿠자와 이타미 주조 사이의 악연은 역사가 깊습니다. 때는 1992년으로 이타미 주조가 민보의 여자라는 영화를 개봉했을 때입니다. 민보란 민간폭력, 즉 민사 개입 폭력의 약칭으로 본작은 야쿠자와 싸우는 민보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각본 집필을 위해서 이타미 주조는 각계 방법 담당자를 시작으로 민보 담당 형사, 민보 전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모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에 6개월에 걸쳐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정면으로 야쿠자를 겨냥했다고 할 수 있는 본작은 장르는 비록 코미디이지만 일본에서 야쿠자의 협박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다루고 있는 일종의 핸드북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영화들이 야쿠자를 미화해 야쿠자를 사랑과 의리를 좇는 인간적인 무리로 그렸다면, 본작은 야쿠자를 서민들을 착취하는 비열한 인간 쓰레기에 지나지 않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을 협박할 때 야쿠자들이 실제 쓰는 수법과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죠. 이런 영화의 사실적인 재현과 그 대처법들이 결국에 대중으로 하여금 야쿠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분노를 느낀 야마구치 구미 소속의 야쿠자 조직은 개봉 6일 만에 감독을 습격해서 꽤나 큰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벌벌 떨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표현의 자유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어떻게 보자면 의연하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타미 주조는 퇴연한 이후 영화 프로모션 현장에서 내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화에서 지적한 지점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내가 틀렸다면 그들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묘사했고 그들은 이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타미 주조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야쿠자가 추후에 그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타미 주조가 준비하던 차기작 때문이었죠. 마루타이의 여인을 끝낸 이후 이타미 주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카메라를 야쿠자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야쿠자에게 대처하는 매뉴얼 수준의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토 구미의 리더 고토 타다마사와 종교 집단인 창가 학회 사이의 유착 관계를 다루는 작품을 준비 중이었죠. 실제로 고토 타다마사가 창가 학회를 위해 수년간 자신이 더러운 일을 해왔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그는 이타미 주조가 구상하고 있는 이 영화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창가 학회를 위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루타이의 여인을 끝으로 이타미 주조는 치열했던 자신의 삶을 뜻하지 않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던 이타미 주조는 갓 50살을 넘긴 84년에 감독으로 데뷔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밀도 높은 10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일본식 자본주의와 조직화된 범죄, 관료사회와 경직된 법률 체계, 위선에 가득 찬 중산층의 삶을 향한 전방위적인 야유를 보냈던 그의 작품들은 민감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풍자 코미디를 뒤섞어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고른 인정을 받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의 데뷔작인 장례식, 85년작인 탐포포 등의 대표작은 그런 그의 면모를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영화들이죠. 또한 이런 이타미 주조 감독의 최후를 모티브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이타미 주조와는 오랜 친구 관계이면서 또 매부 관계인 오에 겐자부로가 쓴 체인 지링이라는 책입니다. 둘은 일찍이 오랜 친구였고 오에 겐자부로가 소설을 쓴 계기 역시 이타미 주조가 방황을 하던 당시 그를 즐겁게 해주고자 썼던 탐정 소설이 그 시작이었죠. 또 한 번은 이타미 주조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책을 전쟁통에 잃어버려서 다시 구하고 있었는데 오에 겐자부로가 도쿄의 헌 책방에서 그 책을 찾아서 주게 된 것을 계기로 이타미 주조의 여동생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다가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에 겐자부로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이자 아내의 오빠이자 뛰어난 창작자 동료였던 이타미 주조의 죽음은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이고 체인지링은 그런 그의 죽음을 기리며 쓴 남은 자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마지막 장편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면서 동시에 이타미 주조에 대한 그리움뿐 아니라 작가 본인의 자전적인 삶 역시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타미 주조의 석연찮은 죽음에 대해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을 뿐이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가 남긴 10편의 영화뿐입니다. 그저 이타미 주조가 완성하지 못한 11번째 작품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기만 한데요.